680만 소상공인이 단결하여 정책 실현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 소상공인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전국 소상공인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회에서 당원 보고대회를 오늘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기쁘고 뜻이 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체장님들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일이라 하면은 아무리 바쁘셔도 뛰어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박영선 전 대표님 항상 우리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국회의원님, 최고위원님, 단체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염원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아서 전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든든한 후원과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선 공약의 하나인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의 염원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벤처부의 소상공인 정책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누가 소상공인과 더불어 하는 정당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의심할 수 없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기간에 참여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1,7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6,800명의 경선인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은 1만 명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당원 동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선 동안에 이렇게 1,700명이 전국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선 끝나고 6월 19일 날 이제 소상공인 3만 명 당원 가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 1,700명의 소상공인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당원이 되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당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명의 당원 가입을 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우리가 대표실에서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당원의 권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GDP 3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자리 38%를 책임지는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소상공인 당원 선포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상공인이 정당 정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 각계 각층들이 정당에 참여해서 당원으로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힘에 소상공인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당원을 선택해 주신 거에는 참으로 용감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불합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 등등.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하나하나 우리의 사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소상공인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 소상공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길 동무가 되어서 우리 680만 소상공인 그리고 당원 동지들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확실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되어 100년 정당, 100만 당원의 새 역사를 쓰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 부르겠습니다. 애당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 전국에 이 생업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친 삶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응원해 주시고 촛불을 밝혀주신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주말 하루 생업을 접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삶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촛불을 높이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촛불로 태어난 나는 이 자랑스러운 상을 국민께 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권리당원을 줄여서 권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권당을 100만 명을 모집해서 탄탄한 지지 세력으로 계속 정권을 뒷받침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이 정부가 다 하지 못한 일은 이어달리기를 쭉 20년 동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20년이 부족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00만 권리 당원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주시는 참여의식이 높은 깨어있는 열성당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어주신 시간도 사실은 오늘 급작스럽게 낸 시간이 아닐 테고 이렇게 권리당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입당원서를 쓰자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또 모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토론 끝에 여러분의 결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나라를 가꾸고 또 그 보람이 여러분께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기국회 정당 대표 연설에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열심히 저축해서 이 한 칸 몇 평 안 되는 구멍가게라도 얻어서 뼈 빠지게 새벽부터 물건 떼오고 가게 정리해서 손님 맞을 채비 다 해서 밤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한들 그 번 돈이 몽땅 다 임대료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모순된 세상은 정말 우리를 절망시킨다. 그래서 이 높은 임대료, 지대 추구를 하는 이 세상 구조를 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권리당원이 돼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사실은 세탁소집 딸로서 자랐으니까 소상공인의 마음을 잘 알죠.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마치 물거품처럼 그 열심히 일한 땀과 보람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대물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좋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외침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힘 모아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에 덫을 걷어내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한 만큼 알뜰살뜰 살아서 저축을 한 사람에게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크게 기쁨과 기회를 얻는 그런 신명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려면 여러분들처럼 직접 권리당원이 돼주시고 그 힘을 모아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 당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으니 이 힘이 더 크게 배가가 돼서 100만 권리당원이 들어오는 그런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힘 주신 여러분을 또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민생과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민생 1번, 일자리 1번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서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또 성공하는 소상공인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우리 야무진 전순옥 위원장께서 여러분의 제일 앞에 서주셔서 이 일을 맡아 지휘를 하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소상공인의 지킴이 전순옥 위원장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리당원이 돼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업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돼주셔서 이제 저희가 정말로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5월 4일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전순옥 의원님하고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1만 명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당원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소상공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네. 저희가 힘들었지만 그동안에 뭉쳐서 조금씩 정말 힘들게 조금씩 진전을 이뤘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또 상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전통시장 복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저희가 야당 시절에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전순옥 의원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소상공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다가가고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된다고 호소드리고 또 이 앞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 여러분들 애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힘들게 뭉쳐서 이루어낸 업적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행 대출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 청와대 가서 곰탕 한 그릇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한테 발언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님하고도 좀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은행 돈은 정말 은행 돈이 필요한 서민이나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담보 있고 보증수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만 대출을 받게 됩니까?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이러한 은행 대출의 물꼬를 이제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을 할 때는 보면 미국은 은행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에 돈을 맡겨서 커다란 돈이 만들어진 하나의 공개념, 토지 공개념하고 같은 그런 의미의 은행 공개념으로서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용을 가지고 비전이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 이 사업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상공인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중견기업이 다시 그 중에서 대기업이 되고 하는 이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바꿔주는 이런 대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